안녕하세요. 그레모스입니다. 자, 이번에는 레이어 관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여기 화면에 보이는 파일은 지금 바로 이 앞에서 간단한 펜아트 만들기라고 해갖고 레이어 스타일을 이용을 해서 그냥 여러 개 겹치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죠. 그 파일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자기 거 가지고서 연습하셔도 되고요. 만약에 없으시면은 저랑 똑같은 파일 다운받아 주셔도 돼요. 지금 여기 옆에 보시면은 지금 저는 지금 보기가 이렇게 보이는데 어쩔 때는 사진으로 보이는데 또 지금은 그냥 이렇게 버튼으로 보이네요. 자, 요거 누르셔갖고 다운받아서 열어주시게 되면은 자, 이렇게 열릴 거예요. 자, 혹시라도 저처럼 안 열리시거나 뭔가 잘못됐다고 이렇게 나오시게 되면은 그건 어떤 문제냐면은 약간 컴퓨터마다 상황마다 조금 다른데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뒤에 보면은 확장자가 PSD라고 붙어요. 근데 어쩔 때는 이게 PDF라고 이렇게 붙어서 나오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PDF 이렇게 되어 있으신 분들은 열려고 하면은 뭔가 안 열리거나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파일명 바꾸기를 들어가셔갖고 하고 PSD로 바꿔 주시거나 아니면은 PDF지만은 여기 파일에서 오픈 명령으로 해당 파일을 찾아서 직접 열어주시게 되면은 자, 저처럼 잘 열릴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열려 있으니까는 이 레이어 관리에 대해서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사진을 선택하는데 이 앞에서도 조금씩 다 했었지만은 먼저 여러 개의 레이어를 선택할 때요. 자, 지금은 작업창에서 여러 개의 레이어를 선택하는 방법이에요. 작업창. 먼저 이동 툴 상태에서 아까 얘기 드렸던 오토 셀렉트라는 게 있었죠. 자, 오토 셀렉트 잠깐만 실행할 때는 여기 컨트롤 키 이용하시면 돼요. 자, 설명이 이제 자꾸만 이 앞에서 했던 거 그냥 뒤에서 할 거 이게 조금씩 자꾸만 등장하게 되죠. 그런 부분이 교통 정리가 안 되긴 해요. 자, 그러더라도 뭐 언급은 안 할 수는 없어갖고 그래도 또 했던 거 또 하는 거니까는 자, 다시 한번 들어주세요. 자,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자, 오토 셀렉트 요거 실행하려고 하면은 컨트롤 키 누르고 있으면은 자, 오토 셀렉트 지금 화면 나오죠? 저처럼 안 나오더라도 상관없어요. 눌러보시면은 딸깍 바로 그 해당 레이어 자, 찾아가게 될 거예요. 찾아가고 있죠? 근데 이제 이 상태에서 선택을 추가하겠다라고 하면은 Shift까지 같이 눌러주세요. 자, 컨트롤 키 전 누르고 있고요. 자, 이동 툴 상태에서 자, 컨트롤 키 누르고 있고 클릭하게 되면 선택을 하고 있죠. 하나씩. Shift도 같이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클릭, 클릭, 클릭하게 되면은 자, 이렇게 지금 4개를 선택을 하고 있어요. 이때 잡아서 움직이거나 아니면 컨트롤 T를 눌러서 변형 명령을 실행하게 되면은 그 4개 레이어가 같이 적용이 돼요. 자, 저는 ESC고요. 현재 선택을 하나만 풀겠다라고 하면은 역시 똑같아요. 컨트롤하고 Shift 키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선택했던 거를 다시 한번 클릭하게 되면 다시 한번 선택하게 되면 이렇게 선택이 빠져요. Shift에는 선택 추가 제외 기능이 이제 들어가 있어요. 자, 그럼 이렇게 해보셨으면은 이번에는 레이어 패널에서 여러 개의 레이어를 선택하기. 요 앞 동영상에서도 역시 Shift는 해봤죠? 자, Shift는 다시 한번 얘기지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라는 개념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자, 첫 번째 레이어를 선택한 다음에 Shift 키를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여기 레이어를 선택하게 되면 저기서부터 여기까지 싹 다 선택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여기에서부터 자, Shift 키 누르고 요거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4개를 선택하게 돼요. 근데 이것도 주의해야 될 거, 자, 썸네일을 컨트롤 키로 누르지 마세요. 왜냐면은 영역 선택할 때 그때 우리가 했던 방법 중에 하나가 자, 요 레이어의 영역을 읽고 싶다라고 하면은 썸네일을 컨트롤 키 누르고 클릭하는 게 있었죠? 이렇게. 자, 썸네일을 컨트롤 키 누르고 클릭하게 되면 영역 선택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잊지 마시고 자, 다시 한번 컨트롤 T. 자, 레이어의 빈 곳을 컨트롤 키 누르고 클릭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선택하죠. 자, 그럼 이제 한꺼번에 여러 개 선택 안 하고 띄엄띄엄 하나씩 선택할 때는 그때는 그냥 컨트롤이에요. 자, 컨트롤 키 누르고서 여기 썸네일 누르지 마시고 레이어의 빈 곳을 클릭하시게 되면은 이렇게 띄엄띄엄 하나씩 선택하게 돼요. 그 상태에서 이 작업창으로 와서 잡아서 움직여 보시면 선택하고 있는 레이어만 잘 잡혀서 움직이고 있죠. 그리고 빼는 것도, 자, 여기서 요 레이어를 나는 제외시키고 싶다라고 하면은 역시 하나만 제외시킬 때는 컨트롤 키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레이어 빈 곳을 클릭하세요. 그럼 빠져요. 클릭하게 되면 빠지고, 다시 클릭하게 되면 추가. 그래서 움직여 보시면 자, 이렇게 움직여지죠. 어렵지는 않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그렇게 레이어를 여러 개 선택을 했으면은 이제 묶어서 관리하는 거. 먼저 흔한 그룹이라는 게 있죠. 그룹. 자, 저는 여기 위에서, 자, 여기 타이틀에 있는 전까지, 자, 요만큼을 하나로 묶어서 관리할 거예요. 묶어서 관리할 거면은 요 레이어를 잡아다가 레이어 펜을 하단에 보시게 되면 여기 그룹 폴더가 있어요. 여기다 던져 넣으세요. 그게 불편하신 분들은 옵션 메뉴 누르셔갖고, 자, 그룹으로 묶어버리기. 자, 요거 기능 이용하셔도 돼요. 자, 저는 그냥 마우스로 잡아 당기는 걸 쓰고 있어갖고, 자, 얘를 여러 개 선택해 놓고 잡아서 그룹 폴더에다가, 자, 이렇게 그룹 폴더 나올 때, 자, 그룹 폴더에 나올 때 쏙 던져 넣게 되면은 이렇게 하나의 그룹으로 정리가 돼 버려요. 그래서 그룹으로 정리가 되어 있을 때 그룹 선택하고 나서 눌러 보시게 되면은 그 그룹 통째로 움직여지게 돼요. 이 그룹 안에 있는 거 하나만 움직이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그룹을 펼치셔 갖고 원하는 레이어 한 개만 선택해서 움직이셔도 돼요. 그럼 요거는 이제 오토 셀렉트 할 때 뭐에 영향을 받냐면은 여기 오토 셀렉트 옵션, 자, 키고서 옆에 보시게 되면은 옆에 레이어와 그룹이 있죠. 레이어로 선택되어 있을 때는 클릭하더라도 그룹 안에 있는 거 하나만 쏙 선택해줘요. 자, 접었다가 일단 밖에 있는 거 선택하고 여기 누르게 되면은 그룹 안에 있는 거 선택하게 되어 있죠. 눌러보면 그룹 안에 있는 거 하나만 싹 선택해줘요. 근데 옵션을 여기 그룹으로, 상단에 있는 옵션을 그룹으로 바꿔놓으면 그룹 안에 있는 사진을 클릭할 때는, 자, 이렇게 그룹체로 선택을 해버리게 돼요. 레이어 선택하지만 그룹으로 묶여져 있는 거 클릭하게 되면 그룹을 선택하게 되죠. 자, 이것도 본인이 정리해 놓은 상황에 따라 다른 거니까는 여기 상단에 있는 옵션도 자기 상황에 맞게끔 잘 변경시켜 놓고서 쓰시는 게 좋겠죠. 자, 그럼 저는 이게 옵션을 다시 껐고요. 그러면 이번에는 스마트 오브젝트로 변환하기라는 게 있어요. 그거는, 자, 일단 지금은 보여드리자면은 저는 이렇게 3개의 레이어를 선택을 했어요. 이거를 묶어버리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마우스 오른쪽 누르시거나 옵션 메뉴 보시게 되면은, 자, 스마트 오브젝트로 변경하기가 있어요. 이걸 실행하게 되면 하나로 묶이는 듯 보여요. 그러면서 옆에 썸네일을 보시게 되면은 여기 뭔가 표시가 있죠? 이 표시가 스마트 오브젝트라는 뜻이에요. 하지만 스마트 오브젝트 관련된 건 좀 더 나중에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스마트 오브젝트는 이게 또 레스터라이즈라는 명령하고 같이 설명을 드려야 되니까는 요 스마트 오브젝트는 그냥 있다라고 하고서 지금은 넘어갈게요. 자, 저는 컨트롤 Z에서 스마트 오브젝트를 했던 거는 풀어놨고요. 그러면은 이번에는 레이어를 합쳐버리는 거예요. 병합. 위에 거 묶는 거 그룹이고요. 이번엔 머지예요. 병합시키기, 완전히 합쳐버리는 거. 자, 일단은 어떤 특정 레이어를 선택하시고, 저는 지금 여기 요 레이어를 선택하고 있어요. 자, 레이어를 하나만 선택하고 있는 상태에서 옵션 메뉴를 보시게 되면은 합치는 명령 3가지가 있는데 그게 여기 있어요. 머지, 나온, 비지블, 그 다음에 플랫. 자, 여기에서 머지 다운을 하게 되면 자주 쓰는 거라서 단축키도 있죠. 이거 머지 다운 뭐와 시켜버리냐면은 하단에 있는 레이어와 합쳐버려요. 그래서 요 상태에서
그대로 자, 요 명령을 합치기 명령을 실행해 버리게 되면은 레이어를 한 개만 선택하고 있으니까는 그 하단에 있는 레이어와 자, 이렇게 합쳐 버려요. 그래서 지금 두 개가 움직이고 있죠? 자, 컨트롤 Z 취소했고요. 그러면은 이번에는 다수의 레이어를 선택하고 있을 때, 자, 저는 이렇게 세 개를 선택하고 있어요. 세 개를 선택하고 있는 상태에서 아까 머지 다운 했던 명령을 보시게 되면 이번엔 레이어즈라고 바뀌어 있어요. 얘는 선택 중인 레이어들만 합쳐버리는 거예요. 자, 여기 선택 중인 레이어 실행해 보시게 되면 쓱 이렇게 세 개의 레이어를 선택하고 있었는데 그 세 개의 레이어가 자, 이렇게 하나의 레이어를 아예 합쳐져 버린 거예요. 합쳐지면서 또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은 여기 뒤에 보시게 되면 fx가 있었잖아요. 그 fx도 픽셀화 돼 버려요. 그냥 일반 그림처럼 합쳐져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fx가 이제 없어지는 상태가 돼 버리는 거니까 fx가 중요하다고 하시면 fx 부분, 레이어 스타일 부분은 뭔가 따로 떼어 놓거나 아니면 스타일로 등록을 시켜 놓거나 하시는 게 좋겠죠. 자, 저는 Alt 옵션 컨트롤 하셨고, 자, 뒤로 다시 가고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머지 그룹 이것도 명령은 똑같은데, 자, 만약에 내가 여기 그룹 폴더를 선택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 명령을 실행하게 되면 이번에는 명칭이 머지 그룹으로 바뀌어 있게 돼요. 단축키는 한 개 똑같죠? 자, 요걸 실행하시게 되면 그룹 폴더로 묶어 놓은 애들이 한 개의 레이어로 합쳐져 버리게 돼요. 어떤 걸 선택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병합시키는 게 달라지는 것 뿐이죠. 자, 그럼 저는 또 취소해갖고 뒤로 가고요. 자, 그럼 이번에는 비지블 요거는 이렇게 눈이 꺼져 있는 애들은 실행하지 않고요. 눈이 켜져 있는 애들만, 가시성이 활성화되어 있는 애들만 합쳐버리게 돼요. 실행해보게 되면 쓱 이렇게 눈이 꺼져 있던 레이어들은 그대로 있고 눈이 켜져 있던 보이던 애들만 자 합쳐져 버렸죠. 요게 머지 비지블이에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자 다시 자, 취소해서 뒤로 가고요. 자, 그럼 이제 눈이 켜져 있는 애와 꺼져 있는 애들이 자 이렇게 섞여 있는데 이 상태에서 그냥 다 밀어버리는 거, 요 명령이에요. 자, 이 명령을 실행해 보면은 얘는 단축키도 달려있지는 않죠. 자, 실행해 보게 되면 레이어 있는 상태로, 현재 있는 상태로 그냥 싹 다 밀어버리게 돼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합치는 방법 대표적으로 세 가지예요. 근데 이제 여기 앞에 첫 번째 있던 거 다운, 레이어즈, 그룹, 요거는 어떤 상태의 레이어로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명령이 바뀌어 나오는 것 뿐이죠. 별로 어렵지 않아요. 자, 그럼 이번에는 여기 레이어를 연결시키는 거. 저도 이 명령은 평소에는 좀 잘 안 쓰고 있어요. 저걸로 뭐 관리하기 전에 이미 다른 방법으로 뭔가 수를 내거든요. 저런 거는 주로 이제 어느 경우에 쓰게 될 거냐면은 이게 정리하다 보면은 어떤 건 이 그룹 안에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어떤 건 그룹 밖에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 그룹 안에 있는 것과 그룹 밖에 있는 거를 뭔가 움직이지 않게 같이 묶어 놓고 싶은 거예요. 예를 들면은 지금은 요 레이어 11과 그 다음에 요 타이틀 그 다음에 요거, 자 지금은 요거 세 개가 여기 꾸밈에 관련된 내용들이죠. 이거를 하나로 묶어서 관리하고 싶은데 지금 상황상 얘가 그룹으로 묶여져 버려갖고 뺄 수 없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링크를 걸어 놓는 게 좋아요. 자, 링크 거는 거 레이어를 먼저 원하는 걸 선택하시고서 옵션 메뉴 들어가 보시게 되면은 저기 링크 레이어즈라고 활성화되어 있을 거예요. 자, 이걸 실행하게 되면은 자, 여기 fx 왼쪽에 링크 표시가 달려 있게 돼요. 자, 이건 이제 내려놨다가 내려놓을 땐 안 보이죠? 근데 그 세 개 중에 하나 레이어를 선택하게 되면은 자, 이렇게 표시가 나오게 돼요. 이 상태에서는 레이어를 하나만 선택하고 있지만 잡아서 움직여 보시게 되면은 자, 링크로 걸려져 있는 레이어들한테 같이 명령 적용이 돼요. 자, 이건 이제 이동에 관련된 것만 이제 되고요.
색상 조정을 뭔가 이렇게 실행을 해보거나 바꿔보시게 되면은, 자, 저는 지금 컬러 오버레이를 해갖고 안 먹히는군요. 자, 컬러 오버레이 실행하죠. 그럼 컬러 오버레이로 실행해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한 개의 레이어에만 적용이 돼요. 트랜스폼 명령에 관련된 것만 같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자, 풀어내는 거는 그 레이어들, 링크 되어 있던 레이어를 다시 선택해 주셔야 돼요. 저는 현재 버전에서는 언링크 레이어즈가 실행이 되고 있죠. 근데 이거 안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지금 여기 링크 되어 있는 레이어들 선택하기 명령을 실행하게 되면, 자, 선택이 됐죠? 그 상태에서 다시 한번 들어가 보시면은 언링크라고 활성화되어 있을 거예요. 이 명령을 실행해 주세요. 그러면은 자, 링크가 해제가 돼요. 자, 그래서 묶는 거는 일단은 뭐 말 그대로 그룹과 링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예 합쳐버리는 거는 여기 머지라고 있어요. 요 구분해서 편리한 대로 상황에 맞게 사용하세요. 그러면 이제 또 하나가 있어요. 카피 머지라는 거. 자, 이건 뭐냐면은 복사할 때 레이어를 합쳐서 복사하는 거예요. 자, 한번 복사해 볼까요? 그냥 복사한다라는 거는, 자, 요거 선택하고서 자, 컨트롤 C 눌러도 뭔가 잘 실행이 안 돼요.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하면은 이제 다른 도큐멘트를 만들거나 아니면 저처럼 일러스트, 저렇게 빈 도큐멘트 있죠? 요거 아까 사진에다가 넣었던 타이틀이죠? 이걸 일러스트로 만들어서 해 놓은 거예요. 자, 여기다가 저는 붙이고 싶다라고 하면은 컨트롤 V 눌러보면은, 자, 포토샵에서 뭔가 제대로 복사가 안 돼요. 저는 아까 뭐 글자 썼던 그 내용이 아직도 살아있는지 그게 들어오고 있죠? 그러면은 포토샵에서 자, 저거를 복사하려고 하면은 먼저 마퀴 툴로 영역을 잡아야 돼요. 자, 마퀴 툴로 이만큼 영역을 잡았어요. 그렇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이 레이어 한 개만 내용이 있으니까는 컨트롤 C 했다가 일러스트 넘어가서 여기다가 컨트롤 V 해보게 되면은 당연히 그 한 내용만 들어오죠. 지금 보시게 되면 레이어 스타일도 복사가 안 됐어요. 자, 여러 개의 레이어 난 보이는 상태로 복사하고 싶을 때 그때 카피 머지를 쓰시는 게 좋아요. 자, 카피 머지는 영역 선택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자, 영역 선택이 없는 상태에서는 에디트 메뉴에서 보시게 되면 카피 머지 명령이 실행이 되지 않아요. 활성화되어 있지 않죠? 자, 마퀴 툴 상태에서 컨트롤 A 눌러보세요. 그러면은 전체 선택이 자, 이렇게 되고 있죠? 자, 컨트롤 A 눌러갖고 전체 선택하고 있는 상태에서 카피 머지 에디트 메뉴 보시게 되면은 단축키 뭐 굳이 외우지 않으셔도 되고요. 사용 빈도수가 높은 건 아니니까 나중에 가서 외우셔도 돼요. 에디트 가셔갖고 카피 머지 실행하시게 되면 레이어 상관없이 선택하고 있는 영역을 보이는 대로 복사를 하게 돼요. 이 상태에서 일러스트라든가 다른 도큐먼트 넘어가셔갖고 컨트롤 V 눌러보시게 되면 자, 이런 식으로 한 장으로 합쳐져서 들어오게 되죠. 이게 카피 머지예요. 헷갈리시면 한 번 더 해보세요. 자, 그러면 이제 끝날 듯 하지만 조금 더 설명드려야 돼요. 자, 레이어 순서 바꾸는 거, 정리하는 거. 일러스트에서 요 레이어 순서 정리하는 게 있었죠? 자, 일러스트에서는 지금 사진이 있고 옆에다가 어떤 오브젝트를 만들면은 지금 이 오브젝트가 나중에 만들어졌으니까 앞쪽에 올라오잖아요. 이걸 뒤로 보내는 거 마우스 오른쪽 눌러보시게 되면 정렬, 자, 맨 앞으로 올리기, 맨 뒤로 보내기, 한 단계씩 올리기, 한 단계씩 뒤로 보내기가 있어요. 맨 뒤로 보내기 명령 실행하시게 되면 자, 뒤로 다시 맨 앞으로 올리기가 있어요. 자, 단축키 컨트롤 시프트 왼쪽 대괄호 오른쪽 대괄호, 이거 포토샵 인디자인 다 똑같아요. 자, 포토샵으로 넘어와서 지금 순서 바꾸기 적어 놓긴 했죠. 자, 예를 들면은 요 레이어 영역 해제 안 했군요. 컨트롤 D 눌러서 영역 해제 해놓고 화면 좀 확대할게요.
자, 요 레이어를 선택하고 있어요. 자, 요거 선택하고 있는 상태에서 옆에 레이어 펜을 잘 보세요. 컨트롤 키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왼쪽 대괄호 누르게 되면 레이어 순서가 점점 뒤로 가게 돼요. 오른쪽 대괄호를 누르게 되면 하나씩 위로 올라가게 돼요. 그러면 한꺼번에 보내는 거. 자, 컨트롤 시프트 여기 부분. 자, 컨트롤 시프트 누르고서 왼쪽 대괄호 누르게 되면 자, 뒤로 갔죠? 그룹 폴더 안에서 뒤로 가세요. 한 번 더 누르면은 자, 레이어 전체에서 뒤로 가게 돼요. 그 다음에 그러면 위로 올리는 거. 오른쪽 대괄호 컨트롤 시프트 누르고서 오른쪽 대괄호 눌러보시면은 자, 이런 식으로 레이어 정리하는 거를 컨트롤 시프트 컨트롤 키 누르고서 자, 움직여 보세요. 그러면은 자, 이렇게 맨 위로 올려놨고요. 자, 그럼 이번에는 레이어 정렬하기, 좌우 중앙 정렬 뭐 이런 거에 관련된 거예요. 일러스트에서는 역시 뭐 이 부분도 가장 앞쪽에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죠. 일러스트에서는 오브젝트의 색깔을 자, 미리 바꿔놓고서 자, 요런 예제가 있었죠. 비슷한 거. 오브젝트들을 싹 다 선택하고 나서 상단에 보시게 되면 여기 정렬, 그 다음에 여기 정렬 패널이 있었죠. 그래서 좌우 중앙 정렬, 상하 중앙 정렬, 그 다음에 왼쪽 정렬, 뭐 오른쪽 정렬, 이런 속성들. 자, 이런 속성은 포토샵에도 비슷하게 했어요. 포토샵에서는 그 명령이 실행이 되려고 하면은 2개 이상의 레이어를 선택하고 있어야 돼요. 자, 저는 여기 그룹되어 있는 명령, 자, 그룹되어 있는 레이어, 자, 여러 개 선택했어요. 자, 선택하고 나서 상단에 보시게 되면은 그 비슷한 메뉴가 이렇게 보여요. 자, 하지만 또 요거 중간에 안 보이신다 라고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왜 그러냐면은 여러 개의 레이어를 선택했지만 왼쪽에 보시게 되면 툴을 이동 툴이 아니라서 그래요. 자, 툴도 이동 툴로 반드시 선택해 주시고, 그 다음에 상단에 보시게 되면 상하 중앙 정렬 누르게 되면 자, 가운데로 쏙 오게 되고요. 컨트롤 Z. 왼쪽 정렬 누르게 되면은 왼쪽으로 쏙 가요. 다시 컨트롤 Z. 자, 보여드리기 위해서 저는 레이어를 다 선택하고 해볼까요? 그룹도 좀 풀을게요. 그룹 푸는 거 그냥 밖으로 쏙 뺄 거예요. 그룹도 지워놓고 모든 레이어를 다 선택할게요. 그 다음에 옵션도 자, 이것도 썸네일도 작은 걸로 해놓고, 자, 이러면 좀 더 한눈에 보이죠? 이것도 접어놓고, 자, 그러면은 이것도 이제 상태가 좀 다른데 백그라운드 레이어를 선택하고 있을 때, 그 다음에 아닐 때가 좀 달라요. 먼저 백그라운드 레이어까지 선택하는 거. 백그라운드 레이어는 잠겨져 있고 그 다음에 도큐먼트 가득 차 있는 상태잖아요. 그래갖고 자, 선택하고 쉬프트 키 누르고 백그라운드 레이어까지 선택했어요. 이 상태에서 상단에 보시게 되면은 균등 정렬 명령이 활성화되지 않아요. 지금 보시게 되면 기준이 한쪽으로 되어 있는 건 활성화되죠? 눌러 보시게 되면 상단 정렬, 레이어 상단, 그 레이어 상단이라는 게 백그라운드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자, 컨트롤 Z, 그 다음에 하단, 컨트롤 Z, 그 다음에 또 왼쪽, 그 다음에 오른쪽, 그 다음에 상하 중앙, 가운데, 그 다음에 좌우 중앙 눌러봤으니까 상하 중앙까지 눌러보시게 되면 자, 이렇게 도큐먼트 가운데 백그라운드를 선택하고 있는 상태라서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저는 Alt 컨트롤 Z 해갖고 자, 돌렸고요. 그럼 이제 백그라운드를 제외해 볼게요. 백그라운드만 빼는 거 컨트롤 키 누르고 백그라운드 레이어를 클릭하게 되면 자, 이렇게 풀렸죠? 백그라운드를 선택을 푸니까 상단에 보시게 되면 균등 정렬 명령도 활성화돼요. 일단 이 상태에서 상하 중앙 눌러보면, 좌우 중앙 눌러보면은 자, 뭔가 가운데서 조금 어긋나는 느낌이 들어요. 컨트롤 Z, Alt 컨트롤 Z. 왜 그러냐면 선택하고 있는 거 안에서만 놀아서 그래요. 그래서 여기 백그라운드 카피라는 거, 색깔 바꿔 놓을 때 썼던 레이어까지 선택되어 있으니까 얘도 풀을게요.
그럼 더 확실히 보여요. 좌우 중앙하더라도 조금 몰려있는 느낌이 들죠? 자, 컨트롤 Z. 그럼 이번에는 여기 있는 사진들 요만큼만 4개만 선택했어요. 그 사진이 이거거든요. 자, 이거를 균등 정렬하는 거 먼저 상하 중앙 정렬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균등 정렬 버튼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자, 우리 눈에는 안 맞아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어쨌든 컴퓨터는 기준을 중앙으로 삼아갖고 정렬을 해 놓은 거예요. 그거 관련된 건 뭐 일러스트에서도 해보셨죠? 자, 그리고 이런 정렬 명령을 쓰실 때는 잊지 마시고 레이어를 여러 개 선택하고 나서 반드시 이동 툴 상태여야 된다는 거. 마큐 툴 상태에서 안 보여요 라고 하시는 분들 많아요. 저도 옛날에 그랬었으니까. 자, 이동 툴 상태에서 선택하시게 되면은 이렇게 보이게 되고 그 상태에서 원하시는 명령을 실행하시면 돼요. 자, 이것도 그냥 많이 꾹꾹꾹꾹 눌러보시면서 익숙해지세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오파시티와 필 차이. 자, 이건 뭐냐면 자, 여기 화면에서 자, 저는 요 레이어를 선택하고 있어요. 지금 요 레이어의 투명도를 조정하는 거는 몇 번 써보셨지만 상단에 오파시티라는 게 있잖아요. 이 오파시티 값을 조정하게 되면 레이어 전체적인 투명도가 조정이 돼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필, 이건 뭐냐면은 자, 면이란 뜻이잖아요. 필, 채움. 자, 여기 필 오파시티 바로 아래 있어요. 자, 요거를 조정해 보시게 되면은 결과가 이렇게 돼 버려요. 아까랑 차이. 자, 구분 되시나요? 다시 보면은 오파시티는 레이어 전체의 투명도가 낮아져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 여기 레이어 스타일로 되어 있는 부분도 지금 투명도가 낮아져 있죠? 그런데 필 같은 경우는 떨어뜨리면은 레이어 스타일은 투명도가 떨어지지 않고 레이어 안에 면에 있는 원본 애들만 투명도가 떨어지게 돼요. 자, 그래서 이런 상태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요거 가지고서 장난치는 것도 많아요. 뭐냐면은 자, 지금 저는 다른 레이어들 다 꺼놓고 자, 지금 요 사각형 있죠? 지금 얘가 그림자와 테두리 그 다음에 그라디언트만 걸려 있잖아요. 요것만 가지고서 계속 쌓아 올리는 거예요. 놓고 Alt키 누르고 잡아서 복사 그 다음에 또 잡아서 복사 컨트롤 T에서 크기 조절하는 식으로 계속 겹겹이 쌓아 올리는 거죠. 그래갖고 필은 빵으로 되어 있으니까는 원본은 보이지 않은 상태에서 테두리라든가 뭐 그림자라든가 이런 것만 올라가게 되니까는 이거 가지고서 눈속임으로 막 여러 장의 사진이 겹쳐 있는 척 하기도 해요. 이제 이 사이에다가 자, 이런 거 켜갖고 갖다가 끼워 놓고 그 다음 지금 여기 안쪽으로 걸쳐 보이는 부분 있죠? 자, 안쪽으로 걸쳐 보이는 부분만 지우개로 쓱 지워 주셔갖고 자, 마치 어떤 사이에 끼어 있는 척 보이게 착시 효과를 주기도 하죠. 자, 이 기능들은 뭐 역시 워낙에 옛날부터 있던 거고 하니까요. 자, 아마 인터넷 찾아보시거나 하시면은 여기저기 활용되어 있는 부분이 많을 거예요. 그리고 너무 흔하게 사용된 거니까는 새로운 것도 전혀 없는 부분이에요. 자, 많이 활용해 보시고 그 다음에 그 기능을 가지고서 또 자기가 만들고 싶은 대로 다 만들면서 연습해 보세요. 그게 제일 좋은 연습인 것 같아요. 자, 그럼 이 다음에는 어떤 걸 할 예정이냐면은 레이어 관리를 설명드렸지만은 아까 조금 설명드리다가 넘어간 게 바로 레이어 스타일이었죠? 여기 관련된 거. 자, 이 레이어 스타일에 관련된 거 재미없는 부분이긴 하지만은 설명을 안 드릴 수는 없으니까 자, 요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연습 많이 하세요.